안녕하세요. 평생을 읽고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쓸 것인지 생각하는 말과 글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어떤 특징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그림의 어디가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기 머리카락이죠. 이거는 제가 어디 그 머리카락 샴푸 광고인가? 거기서 이제 제가 딱 온 건데요. 샴푸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이 광고는 머리카락을 좀 과도하게 좀 표현한 거죠.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왔냐 하면은 주제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글에 있어서도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주제 표현, 화살표 있고 자세히 쓰기라고 되어 있죠. 주제를 표현하려면은 자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가 좀 이렇게 과장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글을 한번 보세요. 자전거를 신나게 탔다. 바깥에 나가서 자전거를 탔다. 너무 빨리 달려서 귀에 쌩쌩 소리가 났다. 내리막길도 달려보았다. 쌩쌩 소리는 거기서도 났다. 나는 한 발로 탈 수 있다. 그리고 자전거의 신이다. 이런 건방진 녀석. 그런데 오르막길에도 힘들이지 않고 잘 올라간다. 너무 신이 나서 더 쌩쌩 달리다가 넘어졌다. 왜냐하면 너무 흥분했기 때문이다. 내일 자전거를 또 타고 싶다. 그래서 자전거의 최고가 되고 싶다.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쌩쌩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자전거 막 달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너무 신나서 쌩쌩 달렸다. 그다음에 자전거의 최고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 자전거를 신나게 탄 이야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강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좀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 그 제대로 잘 쓴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이 글을 어떻게 해야 잘 쓰는가? 주제를 강조해야 되겠죠. 주제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세히 써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이 글은요, 육하원칙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육하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죠. 자, 일단 그 소설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배경, 인물,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결국엔 육하원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설에 있어서의 언제는 시간적 배경을 말해주고, 어디서는 공간적 배경이죠. 누가는 등장인물이죠. 무엇을은 사건이고, 어떻게도 사건이고, 왜 또 사건이죠. 자, 이렇게 소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구성을 탄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일기 쓰기에 있어서도 육하원칙에 맞춰서 일기를 쓴다면은 훨씬 더 구성이 탄탄한 짜임새 있는 글이 될 것입니다. 자, 위 일기는 제목처럼 신나게 자전거를 탄 일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구체적인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아요. 이것은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전거를 탔는지, 어디서 탔는지가 없어요. 내리막길을 달릴 때 기분이 어떠했는지도 알 수 없고, 자, 글을 쓰는 사람은 사건의 내용을 알고 쓰지만 읽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자세히 써주지 않으면 읽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써야 되죠. 그 기본이 바로 육하원칙이라는 거죠. 제가 아랫부분에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니 3시였다.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 아파트 놀이터로 갔다. 신나게 페달을 밟았다. 너무 빨리 달려서 귀에 쌩쌩 소리가 났다. 내리막길도 달려보았다. 쌩쌩 소리는 거기서도 났다. 그래서 뭘 추가했냐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집에 오니 어디서 놀았는지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림이 머릿속에 그림이 좀 자세히 그려지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세히 쓰기의 두 번째 원칙은 강조하기예요. 자,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듭거듭 이야기하죠. 강조하는 거죠. 일기의 주제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대상을 과장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밑에 글을 한번 보죠. 여기서는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 밑줄 치고 좀 진하게 쓴 글씨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억나지 않겠지만 너도 어릴 때 참 많은 실패를 했지. 걸음마를 처음 시작하고 수백 수천 번도 더 넘어졌을 거야. 삼성 라이온스의 이승엽 선수 좀 봐. 그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 600개의 홈런을 터뜨렸어. 하지만 그에게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야. 부상으로 2시즌을 쉰 적도 있고 미국 진출을 모색하다 실패하기도 했어. 이 부상 기간 동안 그는 좌절감을 이기려고 더욱 열심히 도전했어. 그 결과 600여 개의 홈런을 터뜨릴 수 있었던 거야. 자, 여기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는 강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뭘 강조했나요? 참 많은 실패, 수천 수백 번도 더 넘어졌을 거야. 2시즌을 쉬었다, 실패했다, 부상 기간 동안 그랬죠. 뭔가 잘 안 되었던 것을 거듭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강조하기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귀에 못이 박힌다는 거 있죠. 강조하기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위 일기의 제목 자전거를 탔다를 보아도 주제가 짐작이 갑니다. 즐겁게 자전거를 탄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즐거웠던 것을 강조해야겠죠.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휙휙 지나가는 동네의 풍경, 신나는 마음, 빨리 달리는 속도 등을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글쓴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쳐봤어요. 바깥에 나가서 자전거를 탔다. 너무 빨리 달려서 귀에 쌩쌩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내 옆을 빠르게 휙휙 지나갔다. 자, 빠르게 지나갔다. 쌩쌩 소리가 났다. 내리막길도 달려보았다. 달렸다. 쌩쌩 소리는 거기서도 났다. 이렇게 달리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신이 나서 소리를 막 질렀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리 달렸다. 뭐 신났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써야 한다. 자세히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육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강조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흉내내는 말은 어떤 것을 사용했나요? 자세히 쓰기를 하려면요, 흉내내는 말을 쓰면 훨씬 더 실감나는 일기가 됩니다. 흉내내는 말을 사용하면 재미있고 생생한 글이 됩니다. 흉내내는 말은 두 가지가 있죠. 새소리,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거북이가 느리게 가는 모습, 엉금 이런 거죠. 올챙이가 헤엄치는 모습, 올챙이가 뭐 올망졸망 뭐 이런 거 흉내내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자, 소리를 흉내내는 말은요, 멍멍 이런 게 있죠. 자, 빈칸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야옹, 뭐 짹짹 이런 것들이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죠. 또 모습을 흉내내는 말도 있죠. 엉금엉금, 모습을 흉내내는 말. 모습을 흉내내는 말이 잘 들어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노래.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꼬물꼬물. 뒷다리가 쑥. 쑥이죠. 이것도 모습을 흉내내는 말이에요.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팔딱팔딱. 뭐 이렇게 이렇게 흉내내는 말,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습을 흉내내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잘 사용해서 쓰면은 훨씬 생생하고 재미있는 글이 됩니다. 제가 지금은 대학생이 된 학생인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습을 흉내내는 말, 토끼가 뛰는 모습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띠용이래요. 그래? 그러면 노래가 바뀌겠네. 어떻게?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띠용 띠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뭐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왜? 흉내 내는 말이라는 거는요.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그대로 나타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닭소리 있죠. 닭. 우리나라에서는 닭소리를 뭐라 그래요? 꼬끼요 그러잖아요. 프랑스에서 뭐라 그래요? 꼬꼬리꼬.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아요. 또 다 틀리기도 하죠. 뭐 닭은 꼬끼요라고 하지도 않고 꼬꼬리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흉내 내는 말은요, 자기가 만들어 써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흉내 내는 말 두 번째. 그 위에 일기는 흉내 내는 말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네요. 쌩쌩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람 소리를 흉내 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쌩쌩이라는 말을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를 탔다. 너무 빨리 달려서 귀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내리막길도 달려보았다. 바람 소리는 거기서도 났다. 어떻습니까? 쌩쌩이라는 소리를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빼니까 조금 싱거운 글이 됐죠. 자, 이처럼 흉내내는 말은 글을 훨씬 실감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죠. 우리 자세히 쓰기 배우고 있는데요. 자세히 쓰기는 첫 번째 생각이 안 나네. 뭐지? 첫 번째는 육하원칙, 두 번째는 강조하기, 세 번째는 흉내내는 말입니다. 다음 자세히 쓰기 네 번째 원칙은요. 대화글입니다. 자, 대화글은 6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화글. 일기는 바탕글과 사람들이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대화글로 씁니다. 대화글을 사용하면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재미있고 살아있는 글이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탕글 다음에 대화글을 쓸 때에는 줄을 바꾸어야 합니다. 보세요. 1번 나는 철수에게 그곳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2번 나는 철수에게 소리쳤다. 철수야! 그곳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 어떤 게 더 실감나요? 물론 제가 이것을 2번을 좀 실감나게 표현을 했죠. 근데 어쨌든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여기 바탕글이 있죠. 바탕글 다음에 대화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줄을 바꿔서 써주셔야 됩니다.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죠. 2번은 느낌표가 이렇게 있어서 소리치는 느낌이 들죠. 자신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죠. 자, 대화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오늘 6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6가지만 알면 일기를 쓰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대화글 첫 번째, 1번 대화글이라고 전 표현하거든요. 1번 대화글입니다. 1번 대화글은 대화글 다음에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방법이에요. 효리야, 너 어제 왜 학교에 오지 않았니? 하고 선생님께서 물으셨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이름이 뭐죠? 그러면 사람들은 효리요.
효리 아니죠.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이니까 선생님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대화글 다음에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방법이 대화글 1번입니다. 자, 2번 대화글입니다. 대화글 다음에 이야기한 사람의 행동을 적는 방법이에요.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풍년이 들겠구나. 할아버지께서는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행동을 했죠?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시는 행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대화글 2번. 대화글 다음에 이야기한 사람의 행동을 적는 방법이에요. 다음 3번 대화글입니다.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적는 방법입니다. 자, 2번 대화글은 이야기한 사람의 행동이고요. 3번은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적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어머니께서 화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짜장면 나누어 먹지 않는 거니? 나와 동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 뭐가 다르죠? 2번과 3번? 2번은요, 말한 사람의 행동이고요. 3번 대화글은요, 말 듣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대화글. 자, 다음 4번 대화글입니다. 대화글을 계속 이어서 쓰는 방법이에요. 야, 왜? 이리 와. 싫어. 3까지 셀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어떻게 되는데 4까지 셀 거야. 자, 이렇게 대화글을 계속 쳐주면은요, 분량이 좀 안 나올 때, 원고지에 분량이 안 나올 때 이렇게 대화글을 계속 쳐주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분량을 좀 늘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야, 그럼 한 글자만 쓰고 한 줄 잡아먹고, 왜 한 글자 쓰고 한 줄 잡아먹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고지의 분량을 늘릴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또 이야기가 막 긴박할 때, 마을 싸움 할 때, 뭐 이런 거 사용하면 좋겠죠. 자, 4번 대화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5번 대화글입니다. 말했다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뭐 아빠가 말했다, 엄마가 말했다, 말했다만 계속 쓰면은요, 이것은 엄마가 잔소리를 계속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했다만 쓰지 말고 다른 말들을 좀 사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말했다 대신에 말문을 열었다, 운을 뗐다, 밝혔다, 전했다, 주장했다, 설명했다, 부연했다, 더했다, 곁들였다, 덧붙였다, 너스레를 떨었다, 농담을 던졌다. 아, 힘들다. 말을 거들었다, 약을 올렸다, 말을 건넸다, 충고했다, 되풀이했다, 추측했다, 반복했다, 대답했다,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화내면서 소리쳤다. 이렇게 말했다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이거보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다음 6번 대화글입니다. 사투리를 사용한 생생한 표현입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이었다. 아따 아그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자, 여기서 지난 일요일 아침이었다. 이거 대화글이 바탕글이죠. 이 바탕글은 맞춤법에 맞게 표준어를 써야 돼요. 그렇지만은 아따 아그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이거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죠. 이렇게 사투리를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사투리 잘하죠. 그렇다고 저는 전라도 사람 아니고 서울 사람이에요. 전라도 그 사투리가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넣었습니다. 절대로 전라도 사람 아닙니다. 대화글은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므로 굳이 표준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왜 썼냐 하면은요, 바탕글은요, 사투리를 쓰거나 뭐 다른 말 쓰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요 대화글 부분은요, 사투리를 써도 되고, 욕을 써도 될까요? 됩니다. 욕 써도 돼요. 왜? 이것은 사람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욕을 써도 되고, 은어를 써도 좋고, 하여튼,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해도 돼요. 다 써도 돼요. 방송을 하다가 잘렸네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대화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욕을 써도 좋고 뭐 은어를 써도 좋고 사투리 써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자, 어머니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책 속에는 많은 대화글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책 속에도 많은 대화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을 쓸 때가 되면 대화글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안 써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이건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꼭 대화글을 사용해서 실감 있는 일기를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이 일기는 아까 자전거 탄 그 일기요. 아쉽게도 대화글이 없어요. 만약 대화글을 사용해서 일기를 썼다면 분위기가 훨씬 좋은 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자전거를 탔다. 너무 빨리 달려서 귀에 쌩쌩 소리가 났다. 내리막길도 달려보았다. 우와, 신난다. 쌩쌩 소리는 자전거에서도 났다. 뭐 이렇게 쓰면은 대화글 들어가니까 조금 실감이 나죠. 자, 이렇게 대화글까지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자세히 쓰기의 마지막 단계 느낌 생각 넣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글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 뭐 느낌 이런 거 넣는 거죠. 모든 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씁니다. 그 의도가 주제입니다. 주제에 맞게 글을 이끌어 가려면 사건을 자신의 의도대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착하다는 것을 쓰고 싶다면 A의 나쁜 것은 빼고 착한 행동만 적어야 합니다. 읽는 사람은 A의 착한 행동만 읽게 되니 자연스레 A가 착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만 적으면 조금 약하죠. 더 강하게 글을 쓰려면 A의 착한 행동 사이사이에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넣어보세요. 훨씬 더 착한 A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과 생각은 독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 있으시죠? 누구를 험담할 때, 뒷담 깔 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뒷담 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A의 좋은 것은 다 빼버리고 나쁜 것만 막 얘기하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A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쁜 거 무슨 나쁜 점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하죠. A는 개를 끌고 나가서 똥을 싸면은 똥을 안 치워. 이 나쁜 점을 얘기하죠. 그렇게 이 사실만 얘기하지 말고 걔는 정말로 성격이 나쁜 애야. 그리고 남을 배려할지 몰라. 이렇게 생각까지도 넣어주면 훨씬 더 사실만 개의 똥을 안 치워라는 사실만 갖고 뒷담 까는 효과보다는요. 걔는 남을 배려할지 몰라라는 생각까지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이 임팩트가 있어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볼까요? A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 A는 얼굴도 착하게 생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자, 위 어린이는 자전거를 신나게 탔다는 것을 잘 표현했죠. 여기에 덧붙여 기분이 좋았다 또는 신났다 라는 마음의 표현을 글 사이사이에 살짝 넣어준다면은 그 신난 마음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자전거를 탔다. 너무 빨리 달려서 귀에 쌩쌩 소리가 났다. 내리막길도 달려보았다. 쌩쌩 소리는 거기서도 났다. 여기 이제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죠. 정말 기분이 좋았다. 내가 슈퍼맨이 된 것 같았다. 하늘나라 끝까지 신나게 달리고 싶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세히 쓰기, 주제를 잘 표현하려면은 자세히 쓰기를 해야 되는데, 자세히 쓰기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육하원칙. 두 번째, 강조하기. 세 번째, 흉내내는 말. 네 번째, 대화글. 다섯 번째, 느낌과 생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데 힘들었어요. 그럼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전거를 신나게 탔다. 바깥에 나가서 자전거를 탔다. 너무 빨리 달려서 귀에 쌩쌩 소리가 났다. 내리막길도 달려보았다.
쌩쌩 소리는 거기서도 났다. 나는 한 발로 탈 수 있다. 그리고 자전거의 신이다. 그런데 오르막길에 또 힘들이지 않고 잘 올라간다. 너무 신이 나서 더 쌩쌩 달리다가 넘어졌다. 왜냐하면 너무 흥분했기 때문이다. 내일 자전거를 또 타고 싶다. 그래서 자전거의 최고가 되고 싶다. 고친 거 볼게요. 자전거를 신나게 탔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니 3시였다.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 아파트 놀이터로 갔다. 신나게 페달을 밟았다. 너무 달려서 귀에 쌩쌩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내 옆을 빠르게 휙휙 지나갔다. 내리막길도 달려보았다. 쌩쌩 소리는 거기서도 났다. 이렇게 달리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신이 나서 소리를 막 질렀다. 와, 신난다! 쌩쌩 소리는 자전거에서도 났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내가 슈퍼맨이 된 것 같았다. 하늘나라 끝까지 신나게 달리고 싶었다. 내일 자전거를 또 타고 싶다. 그래서 자전거의 최고가 되고 싶다. 고친 뒤가 훨씬 낫죠? 훨씬 실감나고 대화글도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생각도 썼고 달린다는 그런 강조도 됐고 이렇게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자세히 쓰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도 강조하기를 사용하고 있네요. 요런 마름모 모양으로 글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노래, 저는 소찬이의 티어스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티어스도 처음에, 잔인한! 막 이렇게 나가진 않죠. 처음에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로, 그 다음에 약하게 나가죠. 그러다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서 그냥 냅다 소리를 지르죠. 잔인한 그 다음 모르겠어 뭔지. 어쨌든 이 부분 육하원칙 강조하기 흉내내는 말 대화글 느낌 생각 쓰기를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해 주시고 이 부분이 분량이 가장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해야 되고요. 오늘 길게 강의했는데요. 요거 주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끝.